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하루 성장입니다. 오늘은 확률적 사고의 힘, 주식 투자부터 기업 경영까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승자의 철학에 관한 책입니다. 책은 다부치 나오야가 지었으며 황선종이 옮겼습니다. 그리고 FM 미디어에서 출판되었네요. 2022년 2월 20일에 초판 인쇄가 되었고 2022년 3월 20일 2쇄 인쇄된 책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15,800원입니다. 추천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확률적 사고를 가장 쉽게 설명한 책. 확률적 사고는 투자에 그리고 우리 삶의 여러 의사결정과 회고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고방식이다. 여러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확률적 사고의 개념을 설명하기가 의외로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고 깜짝 놀랐다. 인간은 확률적 사고에 대비되는 인과론, 결과론, 이원론, 노력 만능론 사고에 익숙해져 있다. 우리 두뇌는 단 하나의 사례를 겪더라도 인과관계를 추론하고 그 하나의 결과가 당연한 귀결이라 여기며 한두 가지 요인을 원인으로 지목하고자 한다. 결과가 나쁘면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한 의사결정자를 탓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음을 탓한다. 또 더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결과가 좋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확률적 사고의 힘의 저자도 주장하다시피 확률적 사고의 핵심은 다양성과 시행착오다. 한 가지 선택지에서 원하는 하나의 결과를 100% 확률로 얻어낼 수 없다. 선택할 때 우리는 이 선택지가 가져올 결과가 어떤 형태로 분포하는지를 추론해야 한다. 확률 분포가 아무리 유리하다고 해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리한 확률 분포를 가진 선택지를 다수 확보해 여러 선택을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로부터 배우는 경험이다. 확률 분포는 말은 쉽지만 실상은 수학적이고 이상적인 개념이다. 현실에 당면한 선택지에서 미래가 어떤 식으로 분포될지 우리가 완벽히 알 수 없다. 계속해서 시도하고 깨지고 이를 발판으로 의사결정 원칙을 수정해 나가야 한다. 포퍼는 시행착오에 의한 오차 수정이 인간의 유일한 학습 방안이라고 한 바 있다. 개인적으로 무척 힘들었던 시절 인도 경전 바가바드 기타에서 큰 위안을 얻었었다. 이 경전에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 번 되풀이된다. 결과는 하늘이 주는 것이니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며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옳은 일을 행하는 것, 실행하는 그 자체로 열반의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다. 확률적 사고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 구절들을 본다면 새로운 깨달음과 내적 평화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확률적 사고를 쉽게 설명하는 책을 찾다 발견한 책이 바로 다부치 나오야의 확률적 사고의 힘이었다.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유방 등 동양의 인물들로부터 확률적 사고를 도출하는 신선한 발상, 친절하고 쉬운 문체, 그러면서도 얕지 않은 깊이 등은 추천하기 좋은 책의 모든 요소를 갖추었다. 가뭄의 단비를 맞은 느낌이었다. 이 책이 다시 출간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다. 이 책의 1장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계, 2장 역사와 불확실성, 3장 시장과 불확실성, 4장 과학과 불확실성, 5장 확률적 사고의 힘, 그리고 에필로그로 끝이 납니다. 결과가 전부라는 환상, 사람은 확률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률의 개념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우연은 사실 우연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결과를 모를 뿐이라는 생각, 마음가짐으로 확률이 변한다는 믿음도 그런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사고방식의 연장선에 결과론이 있다. 결과론은 강력한 사고법이며 확률적 사고를 저해하는 최대의 장벽이다. 결과가 전부라는 생각은 어떤 반론도
허락하지 않는 힘을 가진다. 결과를 내면 모든 것이 용서되고 결과를 내지 못하면 어떤 반론도 허용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방식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라든지 이번에 성공한 것은 운이 좋았을 뿐이며 이 방식으로는 앞으로 성공을 계속할 수 없다와 같이 인과관계를 확률적으로 파악하는 사고방식은 결과가 전부라는 교리 앞에 굴복되고 침묵을 강요당한다. 물론 결과론을 부정할 생각은 전혀 없다. 가령 스포츠는 결과를 추구하는 경기다. 결과에는 우연이 따른다고는 하지만 실력도 크게 관계된다. 심리적인 압박감을 떨쳐버리는 정신력도 소중한 법이다. 승자는 대부분 당연히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 하지만 결과론에는 함정이 있다. 결과론적 가치관에서는 승자는 만사 제쳐두고 칭찬받는다. 승자가 안고 있는 과제는 망각된다. 한편 패자는 필요 이상으로 경멸당하고 그가 지닌 뛰어난 부분도 패전과 더불어 깡그리 부정된다. 보통 사람이 오래가는 성공을 이룬다. 카리스마 지도자나 천재가 몰락하고 나면 그들의 뒤를 이어 오랫동안 안정된 사회를 이룩하는 인물이 나타난다. 그는 카리스마 지도자가 아니고 천재도 아니다. 사람들 대부분과 같은 보통 사람이다. 물론 뛰어난 부분을 갖추었지만 초인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비극적인 천재의 파멸 뒤에 위대한 보통 사람이 나타나 항구적인 성공을 이룬다. 이것은 역사에서 보편적으로 보이는 현상이다. 이런 일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타난다. 천재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당한 뒤 로마 제국을 창시하고 초대 황제가 된 것은 옥타비아누스다. 그는 카이사르의 양자인 점과 뛰어난 미남자인 점을 제외하면 특히 두드러지지는 요소가 없었다. 체질이 허약하고 전쟁에는 전혀 재능이 없고 거의 모든 일을 맹우인 아그리파에게 일임했다. 확률적인 주식 투자 이론이란 주식시장은 100%는 아니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연에 의해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주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고 반드시 돈을 버는 필승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식시장에는 비율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아도 우연 외에 힘이 가해진다.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한다면 주식 투자로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단 쉽지는 않다. 사람은 자신의 심리적 편향을 좀처럼 눈치채지 못하게 마련이다. 그 무의식적 편향이 주식시장의 우연 외의 요소다. 주식 투자에서 우연 외의 요소로 이익을 올리고자 한다면 우선 인간의 심리 편향을 깊이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그 자신이 그와 무관하지 않고 편향된 포로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물론 그 편향에 대항해야 한다. 인지 편향은 거의 본능적이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는 일은 본능을 거스르는 것을 의미한다. 주식 투자에는 본능을 거스르는 강한 정신력이 요구되는 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사람들 대부분이 인지 편향을 극복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로 이익을 내는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대부분이 인지 편향을 극복했다고 하자. 그러면 인지 편향으로 인해 주가가 잘못 평가되는 일이 없고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우연 외의 요소가 사라지게 된다. 요컨대 사람이 인지 편향을 극복한다면 주식시장은 거의 완전히 불규칙한 시장이 되는 것이다. 얄궂게도 사람이 지나치게 영리해지면 그 영리함을 이용해서 주식 투자로 이익을 올릴 수 없다. 결국 불확실성의 성질과 효과를 늘 인식하고 일시적인 행운과 불운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올바른 판단을 축적하는 노력을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생명 진화와 불확실성. 이 장의 끝으로 생명 진화를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 생명은 자체가 복잡계이면서 동시에 진화 과정은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보여주는 장대한 실험장이다. 38억 년의 생명 진화 속에서 생명은 예측할 수 없는 이상사태를 여러 번 맞닥뜨렸다.
지표의 모든 것이 얼어붙는 빙하기는 2번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고 거대 운석은 몇 번이나 지구와 충돌했다. 판이 이동해 대륙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졌고 기후가 대폭 변동했다. 생명 진화의 기본 메커니즘은 돌연변이와 자연도태다. 사실 단순한 돌연변이와 자연도태만으로 생명 진화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은 다양하게 개선되어 왔다. 다만 진화의 원동력으로서 돌연변이와 자연도태가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진화는 미리 계획된 것이 아니다. 때로는 우연에 희롱당하고 때로는 우연의 도움을 받으면서 변화를 거듭했다. 순조로운 환경보다 역경이 변화를 촉진했다. 고도의 지성을 갖춘 인간조차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우연과 시행착오가 만들어낸 것이다. 시행착오에 의한 계획 없는 진보, 이것이야말로 진화의 본질이다. 그리고 불확실한 세계를 헤쳐나가는 확률적 사고의 본질이기도 하다. 파멸을 피하는 방법, 기업과 같은 조직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공인가? 아니면 오래 살아남는 것인가? 설사 일시적으로 성공하더라도 그 뒤 파산하면 말짱 헛일이다. 과거의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성공이 파멸을 초래한다면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결국 조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래 지속하는 것이다. 오래 살아남아야 한다고 해서 아무 변화 없이 근근히 이어가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불확실한 세계에서 꿋꿋하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역동적이며 대담한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성공은 오래 살아남아야 실현된다. 그러면 파멸을 피하고 오래도록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발상이 필요할까? 도박을 피하고 이길 싸움을 한다. 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명장들을 이길 확률이 높은 싸움을 즐겼다. 강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이길 수 있는 상대를 골라서 싸우는 것을 택했다. 도박을 피하고 대군을 동원해 만전을 기했다. 이것이 파멸을 피하고 확실하게 성장하는 방식이다. 만전에 만전을 기해도 여전히 불안해서 어쩔 수가 없다. 보지 못하고 지나친 것이 있지는 않았나. 치명적인 실패를 겪는 것이 아닐까. 적이 예상도 못한 방법으로 공격해 오면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일어난다면 이런 정신 상태라면 항상 마음이 불안할 것 같은데 인텔의 그로브는 그런 편집광적 불안증을 지닌 경영자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고 한다. 불확실한 세계에는 그 정도가 되어야 치명적인 큰 실패를 막을 수 있다. 책의 전체 내용을 다 낭독할 수는 없어서 제가 오늘 확률적 사고의 힘, 주식 투자부터 기업 경영까지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승자의 철학, 불확실한 미래를 적절하게 예측하는 법, 예측이 빗나가도 살아남아 끝내 승리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책의 하루 성장의 한 줄 리뷰, 오래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이다. 그리고 이 책을 읽으면 오래 살아남을 방법을 알 수 있다. 오늘도 하루 성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